실 제거를 너무 늦게 할 경우에는 실밥 자국으로 피부가 자라나면서 실 자국이 남게 되고, 너무 실을 일찍 제거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피부별로 이 실을 제거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에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봉합에 대한 부분과 수술이 끝난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관리 요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흉터가 잘 지지 않는 곳에다가 절개선을 하는 거죠. 피부에 주름선이 있는 부분에다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름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가로로는 당겨지지만 세로로는 잘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흉터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 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흉터를 만드는 것. 기존에 주름이 있을 경우에 그 주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주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절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름진 방향이랑 다르게 눈에 띄게 되고, 피부가 당겨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흉터가 두껍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의 색깔, 위치, 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름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충실하게 지키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주름선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절개를 하고 나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다중봉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층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르기 때문에 실로 이렇게 잘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바늘로 이렇게 걸면 찢어지거나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근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봉합을 해주고, 피부의 진피층 부분에서 아래쪽 부분을 두껍게 물어서 속 봉합을 하게 되면, 녹는 실로 봉합을 했을 때 시간에 걸쳐서 분해가 되기 전까지 피부가 당겨지지 않게끔 잘 잡아주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흉터가 두껍게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DO 성분으로 되어 있는 PDS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가슴 수술을 할 때는 이중으로 봉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층에 있는 단단한 조직들을 먼저 결합을 해주고 진피층을 봉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겉부분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전통적으로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녹지 않는 실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단하고 정확하게 봉합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실 제거를 너무 늦게 할 경우에는 실밥 자국으로 피부가 자라나면서 실 자국이 남게 되고, 너무 실을 일찍 제거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피부별로 이 실을 제거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오랫동안에 피부가 당겨지지 않도록 붙여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겉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고 바로 이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 마이크로 테이프로 오랜 기간 동안에 당겨지지 않게끔 테이프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더마본드라는 거는 순간접착제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굵기로 피부를 봉합해 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본드를 사용할 때는 접착해야 되는 안쪽에 발라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피부용 본드는 절대로 몸 안에 바르면 안 됩니다. 테이프처럼 위에 바르는 거죠. 단단하게 굳으면서 피부가 당겨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7일 정도까지는 물에 닿지 않은 경우에 벗겨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물에 어느 정도 닿더라도 얘가 방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에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본드를 사용해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붙어 있으면 한 3주까지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 본드를 제거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흉터의 표면을 좋게끔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깨끗하게 문질러서 씻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더마본드 붙여놓은 부분들이 문제없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상처 봉합이 다 이루어지기 전인 7일 전에 억지로 떼는 경우에는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피가 나거나 아니면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먼저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 매우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테이프 알러지보다 본드 알러지가 훨씬 적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흉터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한 번 더 더마본드를 상처가 나은 부분에 한 번 더 도포함으로써 한 달 정도까지 단단하게 피부가 벌어지지 않게끔 코팅하듯이 봉합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합이 잘 낫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녹는 실은 6개월까지 몸 안에서 천천히 분해가 됩니다. 우리 피부가 단단해지는 6주에서 8주 시기까지 충분히 안쪽에서 장력을 받아서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피부가 당겨지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긁거나 그러면 흉터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장력이 발생하지 않게끔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상처 봉합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관리를 해야지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성형외과에서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논문에서 이 실려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리뷰를 해보았어요. 흉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논문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효과가 있다, 의미가 높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서 흉터 관리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잘 당겨지지 않게끔 장력이 주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제가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이 실리콘 연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품마다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끈끈한 느낌의 연고라고 하면 흉터용 연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실리콘 연고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은 좀 추천을 드리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가장 알러지 반응이 적으면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시트의 장점은 흉터 부분을 보습이 될 수 있게끔 잘 막아서 다른 외기 부분이랑 분리를 해줄 수 있다는 면과, 흉터가 위로 올라오는 윤기가 일어나기 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눌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시트를 사용하는 것들은 많이 권장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실리콘 시트 제품을 먼저 보면 흉터 부위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제거하고 붙여야 될 부분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붙이시게 되면은 들러붙게 되는데,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잘 떨어질 수가 있고, 움직이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슴 확대 수술을 겨드랑이로 또는 밑주름으로 했을 때 붙여놓은 부위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쉽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또 테이프를 덧붙이게 되면 테이프 때문에 또 흉터나 착색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흉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흉터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안에 연고가 들어있고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저 시술 7일에서 10일 이후에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흉터 봉합 한 부위에 사용을 하고 2주 이후부터 14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양은 조금 기다려서 마른 이후엔 닦아내셔도 되고,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사용하고 도포 후에는 화장도 가능하십니다. 여기다가 환부에다가 바른다고 보시면 작은 양을 바르신 이후에 문질러서 바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껍게 바르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필름 코팅되는 느낌으로 바르시면 되고,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마르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닦아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3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바르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더마본드가 깨끗하게 벗겨진 이후에 실리콘 연고를 하루 2번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아주 얇게 도포하는 게 중요하고, 안쪽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으신 이후에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지저분한 상태로 상처가 계속 있게 되면 염증이나 착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바르신 이후에는 마른 상태에서 실리콘 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흉터 관리 방법을 잘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흉터가 낫는 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터는 부위별로, 피부 타입별로,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흉터 관리를 잘 하시고, 추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흉터 절제술로 흉터를 제거해서 새살이 붙게끔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받음으로써 조금 더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터가 잘 생기지 않게끔 봉합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하면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